이렇게 또 말일에 바쁘실 텐데 시간 내서 와주신 분들에게 뭔가 하나라도 좀 건지고 가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또 압박감이 또 느껴집니다. 또 제가 아는 분들, 우리 이모님이 좀 와 계세요. 네, 잘 말씀드려야 될 텐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성 올리브유원 원장 설동호입니다. 네, 제가 4월부터는 아이웰빙유원에서 올리브유원 원장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몸이 아프고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오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처음 들어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내가 아플 것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는데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죠. 오늘 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월이 야속하죠.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노후를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관심이 좀 많죠. 또 글리코 영양소라고 들었는데 말이 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환자들이. 말도 어려운데 이게 과연 그렇게 효과가 있나 하는 생각으로 혹시 들어오신 분들 계시다면 마음을 열어놓고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요즘 의사들도 많이 먹고 환자들에게도 권하는 의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믿을 수 있을까? 보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심혈관 질환이라는 그 하나의 주제로 가지고 이 글리코 영양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이 아프다 하면은 되게 심장 질환을 많이 의심하는데요. 가슴이 아픈 것은 여러 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게 협심증이죠. 심장혈관이 좁아지면서 발생하는 건데요. 안 아프다가 무거운 물건을 들고 빨리 걷거나 뛰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흉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슴 앞쪽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수분간 지속이 되는데요. 이렇게 불안정 협심증이라고 하죠. 평소에는 괜찮은데 조금 스트레스를 받거나 로딩이 좀 가해지면 협심증 증세가 나타나죠. 이 단계에서 적절한 치료를 해주지 않으면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협심증은 관상동맥이 70% 이상 좁아질 때 심근허혈로 무산소 대사가 일어나서 흉통이 생긴다고 하죠. 안정형이 있고 불안정형이 있고 이형 협심증이 있습니다. 가슴 통증의 원인 또 하나는 이제 폐의 원인도 있겠죠. 가슴에 폐가 들어있으니까 폐렴, 폐결핵, 폐농양. 폐에는 아픔을 느끼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의외로 가슴 통증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병이 심해져서 가슴막을 자극하면 답답하고 뻐근한 느낌이 들겠죠. 또 식도,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아주 강한 흉통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위속 내용물이나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것이겠죠. 타는 듯한 가슴 통증이 명치 아래에서 화끈거리기도 하고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근골격계 질환인데요. 바늘에 찔린 듯 따갑거나 콕콕 쑤시는 통증이 근골격계 질환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왼쪽 가슴의 심한 통증이 이 심혈관 질환 통증과 혼동하기 쉬워서 서로 이렇게 조심하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또 반대로 근골격계 질환인데 심혈관 질환으로 해가지고 불필요한 검사를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제 가슴 통증 중에서 제가 이번 달 경험한 제 경험입니다. 네 가지 중에서 심혈관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이라는 통증, 이게 글리코 영양소가 어떻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제가 왼쪽 가슴에 통증이 생겼습니다. 원래 제가 1년 전에 혈압과 부정맥이 있었는데 1년 전에 이 당 영양소를 먹고 이것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부정맥은 이제 그 막 불규칙한 부정맥이었었는데 그건 느껴지지 않은 지 이미 오래됐죠. 근데 가슴이 아프어서 혈압을 한번 재봤는데
혈압이 많이 높아져 있는 것입니다. 가슴 통증만 아팠으면 또 제가 도수치료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근육통인가 생각했겠는데 혈압이 확 높아져 있으니까 약간 염려가 되었죠. 작년에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3번 맞았는데요. 1차 때도 그렇고 2차 때도 그렇고 맞고 나면 며칠 있다가 혈압이 팍 오릅니다. 몇 박이 빨라지는데 왜 이렇게 숨이 차지? 하고 제가 혈압을 잘 안 재거든요. 귀찮아서. 근데 재보니까 몇 박이 거의 막 140까지 뛰더라고요. 이렇게. 숨이 가빠. 그래서 혹시 심근염이 온 게 아닌가 해가지고 응급실 가서 검사도 했는데 수치는 정상인데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2주 정도 지나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3번째를 맞을까 막 하다가 맞았는데 이번에 몇 박이 빨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괜찮은가 보다 했는데 이 혈압이 높아지고 가슴 통증이 발생한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혈압만 오르지 않았더라도 가슴 근육통이 생겨했겠는데 혹시 가슴 근육통과 더불어서 허혈성 심혈관 질환이 동반되어 있을까 봐 조금 신경이 쓰였습니다. 이렇게 근육통이라면 이렇게 목과 가슴에 근육을 찔러보면 바로 확인이 되는데 제가 제 몸을 찌를 수도 없고 그래서 근처에 통사통증 치료하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한번 받아보라고 안 해야 그러는데 미루다가 그냥 토요일 오후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침 심장 전문병원 마취과에 근무하는 친구가 생각나서 전화했는데 제 선친께서 제 나이쯤 관장동맥 시술을 받으신 경험이 있고 내가 혈압이 높다고 하니까 염려를 하면서 빨리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당장 월요일날 빨리 오라, 병원 문 닫고 오라는데 또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쉬는 수요일에 가겠다 해가지고 한번 갔습니다. 그날까지 아직 며칠 남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이제 가슴 근육 신경통 치료하는 병원에 갈 시간은 이제 없죠. 월, 화, 수 다 됐으니까. 병원 문을 닫고 가야 되는데 예약 환자들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고 수요일 전까지 기다리는 동안 당장 클리닉 시작하자 해가지고 일요일부터 클리닉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클리닉 했냐면 1년 3개월 전에 처음 이 글루코 영양소를 만났을 때 클리닉 했었는데 그때 제 몸에 있었던 근육 신경통이 정말 예상보다 빨리 좋아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프니까 당장 시작을 했고 또 혈관도 글루코 클린을 하면은 좋아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뭐 글리코 영양소 클린 뭐 이렇게 말하니까 저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요. 그래서 먼저 세포를 살리는 이 글리코 영양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한 신체는 이 세포가 건강해야 되는 것이죠. 세포가 건강해야 세포가 이루는 조직, 장기들이 건강해지겠죠. 인체가 건강해지는데요. 몸에는 약 100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세포가 건강한 육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겠죠. 옛날 과거 세포 그림은 이렇게 맨들맨들 했었는데요. 지금 학생들이 보는 교과서에는 세포가 이렇게 털복숭이처럼 뭐가 덮여 있습니다. 전자현미경이 발전하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이죠. 이렇게 뭐 사슬 같은 게 보이죠. 이걸 당사슬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글리코 영양소 할 때 글리코를 당으로 번역합니다. 글리코란 말이 달달한 뜻이기 때문에 당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건강한 세포에는 이 당사슬이 무려 10만 개씩 붙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현대인들이 4, 5만 개밖에 없고 환자들의 경우는 1, 2만 개밖에 없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이게 몽골몽골한 게 이렇게 왜 붙어 있을까? 이게 뭐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이 8가지의 당 영양소가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과학의 발전의 결과죠. 그 당사슬을 구성하는 영양소들 살펴보니까요. 이 하얀색 동그라미가 만노스입니다. 만노수가 제일 많이 보이죠. 가장 당사슬을 구성하는 멤버 중에 가장 많은 게 만노스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만노수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죠. 나머지 8가지가 다 필요하다 이 말이죠. 마치 사람 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팔다리는 멀쩡한데
뭐 눈이 하나 없구나. 뭐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는 뭐 손가락이 5개씩 있어야 되는데 4개밖에 없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마찬가지로 당 영양소가 충분한 양 다 골고루 있어야만이 되는 것이죠. 살펴보니까 뇌도 그렇고 콩팥세포, 간세포, 폐세포도 전부 다 이렇게 당사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과학이 밝혀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역할이 무엇일까? 이것도 연구하지 않겠습니까? 세포 표면에 있는 그 당사슬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3가지를 요약해 보면 우선 세포와 세포 사이에 흐르는 이 세포와 세포 사이에 흐르는 혈액 또는 체액 속에서 각종 영양소, 호르몬, 비타민, 미네랄 이것들을 인지해서 흡수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흡수가 잘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면역작용인데요. 독소, 바이러스, 세균 이런 것들을 면역작용해서 막아낸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세포와 이 세포가 서로 연결되어 있죠. 세포끼리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포끼리 서로 정보가 교환이 안 되면 적이 나타나도 합심해서 적을 물리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당사슬이 없으면 마치 집을 지키는 군인이 없는 그런 군대와 같다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결국 2002년 3월 사이언스지에서는 100년 현대의학의 최대 발견 그리코 영양소 이 제목을 달고 사람을 살리는 당 이런 제목으로 42페이지를 할애해서 기사를 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MIT 공대에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똑똑한 사람들이 세계를 바꿀 10대 혁신 기술로 글리코믹스를 선정해서 내었습니다. 2006년 뉴턴 과학지에서는요. 지놈, 유전자를 벗어난 생명현상의 열쇠가 당사슬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혈액형으로부터 암이 전이에까지 관여하는 세포의 얼굴은 알고 봤더니 유전자가 아니라 이 당사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당사슬은 수정에도 꼭 필요한데 당사슬이 10,000개 이하로 떨어졌으면 수정이 안 된다는 것이죠. 뇌도 당사슬이 없으면 작용하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가 나이를 먹고 자꾸 뇌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이게 도대체 건망증인지 치매인지 헷갈릴 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내 당사슬이 많이 파괴되고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원로 미국 국립과학원 원로의학협회죠.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보면 2012년 11월 6일에 미국 국립과학원에서 건강에 있어서의 당사슬의 중요성을 토탈로 로드맵 포 더 퓨처라는 곳에서 발표했습니다. 주요 당사슬이 없으면 사망한다. 죽음에 이르기 전에는 당사슬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또 모든 질환은 당사슬이 관여한다. 세포와 병은 상호작용이 대부분 당사슬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당사슬이 변화하면 암의 일반적인 특징, 원인과 진행에 연관된다. 여기 2012년도에 많은 예방접종이 당사슬 기초로 안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폐렴구균 같은 경우도 당사슬 기초로 해서 나온 약이고 요즘 코로나 백신도 이 당사슬 기초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장에 있는 한 정리된 페이지예요. 이게 이 책에 인간의 모든 질환은 당사슬이 관여한다. 염증이라고 나왔죠. 사실 모든 병은 염증으로 시작하는데요. 암도 염증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의 원인도 당사슬이죠. 그래서 여기 밑에 암 전이, 암 초기 발견의 생물학적 마커, 암이가 나왔고 면역, 이뮨 시스템도 당사슬이 관여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개발도 다 당사슬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이나 알츠하이머 질환 이것도 당사슬이 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심혈관 질환도 당사슬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2006년 하버의 성화학 교과서에서는 이걸 연구하는 로버트 모레이 박사가 단당류를 아까
당 영양소를 말하는 겁니다. 직접 보충해 주는 것이 유익하다는 증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이 먹어라 이것이죠. 이게 글리코 영양소와 당 영양소인데요. 지붕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천연 영양소를 이렇게 좋은 물이나 아미노산 이런 것들을 기둥으로 생각한다면 기초는 글리코 영양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기초가 없는 천연 영양소만 먹게 되면 뭔가 좀 허전하죠. 물론 기둥만 있어도 어느 정도 비바람을 막을 수 있지만 정말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온갖 병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먹더라도 좋은 걸 좀 먹어야 될 텐데요. 8가지 당 영양소를 과학적으로 추출한 이런 영양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엠볼토스 이 제품 한 병에는 알로에 잎 16개에서 18개가 사용된다 그러는데요. 제가 만노스라고 하는 그것만 들어있는 메나폴은 3배에 달하는 45개 잎이 사용된답니다. 여기에 직접 어떤 분이 코스타리카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온 겁니다. 이 정도의 잎에서 이 메나폴, 만노스 30g 들었는데 30g 나옵니다. 이 640g의 알로에에서 여기서 1g의 만노스가 나오는데 30g이 들어있는 게 메나폴 한 병이니까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19,200g의 알로에에서 이 한 병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명품 영양소입니까? 제가 1년 이상 글리코 영양소를 먹고 있으면서 건강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왜 또 글리코 클린을 한 것인가? 글리코 클린은 무엇인가? 이걸 잠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글리코 클린이라는 것은 몸에 인체가 스스로 해독하지 못해 몸속에 축적된 독소를 인위적으로 배출해 주는 건데요. 독소를 배출하는 게 목적입니다. 해독이고 치유다 이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독소 쌓인 일은 외부적인 요인이 있고 내부적인 요인이 있죠. 제가 1년 동안 정말 많은 양의 글리코 영양소를 먹었지만 스트레스가 쌓였을 것이고 먹는 음식이요. 몸이 좀 아플 때는 엄청 조심하죠. 그러다가 좀 건강해지면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음식 또 환경오염을 우리가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독소가 쌓였을 것이라 생각하고 클린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독소를 차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글리코를 포함한 충분한 영양소를 보충해서 몸 안의 자가 치유 능력을 회복하려는 것이죠. 가슴이 아픈 이유가 심근염인지 관장염의 질환인지 근육통인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2마리의 토끼를 저는 다 잡는 방법을 이걸로 선택했습니다. 방법은 독소를 차단하기 위해서 한 일주일 정도 오직 쉐이크와 물만 먹는 것이죠. 일체의 유사식품을 섭취를 금합니다. 그 다음 한 주간은 점심에만 보식을 합니다. 그 다음 한 주간은 이제 조금 더 아침 저녁은 쉐이크를 하고 점심은 반식을 하고 조금 더 많이 먹는 것이죠. 왜 3주를 하냐면요. 이런 법칙이 있답니다. 21일 법칙. 새로운 습관이 몸에 배게 하는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이 21일 법칙이기 때문에 3주 정도는 정말 몸이 안 좋으신 분들 3주 정도는 클린을 하도록 권하는 것이죠. 클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주차, 2주차, 3주차의 방식이 있습니다. 당연히 3주간 이런 음식들 먹으면 안 되겠죠. 술이나 설탕, 밀가루, 튀긴 거 이런 거 먹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요점은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하나인데요. 제일 중요한 건데요. 클린의 목적은 일단 독소를 차단하자, 배설하자. 두 번째, 영양소 불균형을 좀 잡아주는 시간을 잡자. 21일 잘못된 생활습관 고치는데 21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독소를 배출하고 소화기에 휴식을 주고 간 해독 단계로 가게 되겠습니다. 간은 페이스 1이 있고 페이스 2가 있는데 해독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많이 다 우리가 들어본 말들이죠. 이렇게 비타민 종류. 페이스 2도 중간 물질들을 제거하는데도 이 영양소가 좀 필요해요.
A, C, E, 셀레늄, 아연, 망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시리마린, 간장이라고 많이 있죠. 그래서 2에도 여러 가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타우린, 바카스에 들어있는 타우린도 이 중에 하나입니다. 아르기닌도 그렇고 많이 들어본 말들이죠. 간 해독을 하고 이제 거쳐서 클린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많이 먹게 되겠죠. 하루 종일 밥을 굶고 있는데 뭘 넣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딱 말 들어보더니 나 못할 것 같은데요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배가 고플 것 같다는 것이죠.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요. 일일 단백질 권장 섭취량이 몸무게 킬로그램당 0.9g인데 80kg 남성에게 필요한 단백질 72g인데 아까 이 클린 프로그램에서 먹는 단백질이 110g이니까 그렇게 막 몸이 흐지고 그러지는 않다는 것이죠.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통증 치료하는 의사예요. 뭐 도수 치료하고 신경을 아주 곤두세워서 사는 사람인데 제가 처음에 1년 3개월 전에 클린했을 때 뭐 환자 다 치료하면서 했어요. 이렇게. 이번에도 일주일 동안 뭐 국물만 먹고 했는데 해냈습니다. 근데 뼈가 생기니까 이 3주는 못했어요. 제가 이번에 일주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심혈관 질환과 클린이 어떤 관계가 있길래 제가 이걸 했는가. 옛날에는 동맥경화의 주요 원인이 콜레스테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때문에 이게 막 쌓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새로운 관점이 나왔습니다. 고지혈증이 주 원인이 아니고 혈관 내피에 있는 당사슬이 문제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2009년 심장병으로 입원한 13만 6,905명 중 75%는 콜레스테롤이 정상 수치였다는 것이죠. 이게 뭘까요 그러면? 네. 바로 이렇게 혈관 내피에 빼곡히 쌓여있는 글리코칼릭스, 당사슬이 혈관을 보호하는데 이게 사라지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정상적인 당사슬이 있으면 이렇게 모양이 흘러갈 이렇게 벽을 보호하고 있는데 당사슬이 깨지면 뭐가 달라붙습니다. 뭐가 달라붙을까요? 자, 정상 내피세포의 기능은 산화질소 합성을 증가시키고 항산화제 역할을 하고 보호 장벽 역할을 합니다. 비정상적인 것은 산화질소 이용이 감소되고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건데요. 산화 스트레스라는 것은 조직 손상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 장벽이 사라지니까 거대 분자가 통과해버리는 거죠. 응고작용을 보면 정상 당사슬이 잘 있는 곳은 이 혈소판이 부착하거나 응고 조절 인자를 억제해서 콜레스테롤 부착을 방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근데 비정상적인 것은 혈소판이 자꾸 부착하고 혈소판이 착 달라붙잖아요. 트롬빈 생산이 증가해서 자꾸 찢기가 끼는 것이죠. 동맥경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염증에도 관여하는데요. 정상은 백혈구가 부착하는 것을 막아내는데 모노사이트 그리고 부착을 막아내는데 비정상적인 것은 백혈구 부착이 증가하고 혈관 외 유출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혈관 외 유출이 생깁니다. 산화질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사실은 동맥경화 원인이 고지혈증이 아닌 혈관 내피 당사슬의 손상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낸 것입니다. 이게 손상이 되면은 동맥경화가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진료 예약된 수요일 아침에 왔습니다. 근데 클린 일, 월, 화 3일 했는데 벌써 가슴 통증이 많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심근경색이라면 이렇게 빨리 좋아지지 않을 텐데 가슴 근육통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해서 가기가 싫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생각보다 예약을 해줬는데 안 갈 수도 없고 아내와 함께 같이 의논을 하고 기왕에 마음 먹었으니까 내 혈관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가서 보기라도 하자고 한번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가지고 관상동맥 조영술을 바로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한국보험이 그렇게 안 된답니다. 위험한 시술을 관상동맥 조영술을 바로 못하고 비용도 굉장히 비싸니까 흉부 CT 조영술 먼저 하고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은 요걸 해준답니다. 그러면서 흉부 조영 CT가 아주 정교해서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네, 찍기로 하고
결과는 일주일 걸린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외래 보기 전에 심장 초음파도 예약을 하고 왔습니다. 다음 주 심장 초음파 보시는 과장님이 얼마나 꼼꼼하게 보시는지 이 초음파 볼 때 프로브 있잖아요. 이걸 가슴에 꽉 대면서 보시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못 견딜 정도로. 한 20분 이상을 하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만하겠다고 말도 못 하겠고 언제 끝나나 했는데 그때 느꼈죠. 내 가슴 통증은 흉근 통증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오후에 지난주 CT 찍은 것이랑 초음파 검사랑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게 제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입니다. 이것은 좌심실이 많이 늘어났을 때의 용적이고 이제 좌심실이 수축됐을 때, 좌심실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쑥 들어온 피를 모아서 폐로 보내죠. 폐로 보내면 거기에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좋은 산소를 착 붙인 다음에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죠. 무심방으로 들어오면 좌심실에서 대동맥을 통해서 그 산소와 영양소가 풍족한 피를 쫙 뿜어내는 것이죠. 그 중간에 그 차이를 보는 건데요. 좌심실 구혈율, 레프트 벤트리클 이젝션 프랙션이 납니다. 근데 정상 수치가 남자는 52에서 72인데 여자는 54에서 74고, 근데 저는 53 정도. 바이플레인 메소드로 되어 있죠. 이 방법으로는 46% 정도 되니까 조금 심장 기능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상동맥 혈관을 이제 보는 가슴 CT를 찍은 겁니다. 관상동맥은 크게 3개로 나눕니다. 이게 대동맥을 팍 풍 올릴 때 그 중에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2개가 나옵니다. 2개인데 왜 3개라고 하느냐? 이건 우관상동맥이 하나가 있고요. 이게 좌관상동맥인데 좌관상동맥은 나오면서 2갈래로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3갈래로 되어 있지만 크게 이게 좌전하행 동맥, 왼쪽 아래로 가는 동맥이고요. 이게 좌회선 관상동맥, 이게 돌아서 뒤쪽으로 가는 관상동맥, 이렇게 3개로 불립니다. 또 위에서 보는 모습, 옆에서 보는 모습, 잘생겼죠? 애사 없지 않은 심장, 이게 바로 제 심장입니다. 네. 잘생긴 제 심장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어디가 보입니까? 잘 안 보이시죠? 이게 하나 있는데 이걸 확대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확대해 좁아져 있죠. 이게 하나가 좁아져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심장 초음파도 조금 기능이 떨어져 있고 이것도 좀 좁아져 있으니까 이제 조영수를 해주겠다고 해보자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아직도 간헐적으로 통증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실제로 통증이 있었으니까. 근데 물어봤죠. 이렇게 꼭 CT 했는데 또 이걸 해야 되느냐 했더니 정상 조직은 정확하게 나오는데 요즘 CT가 굉장히 정교하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비정상적인 혈관은 조영수와 조금 차이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기왕에 된 거 한번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3번째 진료인 시행한 관상동맥 조영술입니다. 제 심장 뛰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역동적으로 뛰죠. 피가 쫙 나올 때 앞쪽까지 피가 쫙 뿜어지죠. 이렇게 쭉 뿜어지죠. 예. 근데 문제가 발견됐죠. 여기 뭐가 보이십니까? 확대해 볼까요? 확대합니다. 예. 아까 좁아져 있는 CT에 좁아진 건데 좁아져 있죠. 다행히 좁아졌지만 내려갑니다. 이게 더 좁아지면은 얘가 막히겠죠. 인체가 얼마나 놀랍냐면요. 이게 막혀도 이게 살아있고 이게 살아있고 하는데 이게 많이 막혀가면은 위험하다 싶으면요. 여기에 다른 혈관들이 신생혈관들이 생겨서 살아가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이건 다 막혔는데 혈관이 생겨요. 옛말 살죠. 근데 전체가 다 막히거나 막 그러면 이제 죽는 거죠. 이렇게. 심근경색증은 이렇게 협착이 있는 관상동맥에서 혈전이 생겨가지고 심근혈류가 탁 차단되면 심근경색이 생기는 것이죠. 기전이 정확하지는 않답니다. 원인이.
내막이 파열되어서 그 혈소판과 섬유소가 침착되는 것이 큰 원인이다. 여기에 이제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고, 우리는 아까 방사슬이 깨지면, 사라지면 거기에 혈소판과 백혈구가 쌓이게 돼서 문제가 생긴다고 공부했죠. 얼마나 큰 발상의 차이입니까? 방사슬이 깨지면 이런 원인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치료하는 사람과 그냥 주장창 콜레스테롤 없애는 약만 주는 의사와의 그 실력 차이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치료법은 내과적 치료와 외과적 치료가 있습니다. 그럼 내 가슴 통증은 근골격계 통증이었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아까 한 70% 정도 막혀야 가슴 통증을 느낀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 정도 수치가 아니니까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 선생님은 통증 공부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나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까 불안정 협심증이 좀 강해져서 통증도 느낄 수 있다는 건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가슴 통증을 한번 가보시죠. 이제 근골격계 질환인데요. 아까 심혈관 질환 통증과 혼동하기 쉬우니까 주의해야 된다고 했죠. 가슴 통증, 이 해부학책은 이제 오른쪽에 그려졌지만 제가 아픈 곳은 이곳이었어요. 요걸 보면은 목에서 내려가는 중사각근 사이에 내려가는 롱소레식 너브가 이렇게 딱 막히면 가슴 통증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전사각근에 나오는 팩토럴 너브가 막혀도 아프고, 또 이렇게 외복사근이라고 갈비를 싸고 있는 근육이 있는데 여기 갈비에 붙어 있으니까 이 근육에 문제가 생겨도 아픈 것이고요. 복직근이요. 내 복직근이 있는데 이 복직근이 이 갈비에 붙어요. 이게 수축하게 되면 이 갈비를 당겨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대개 이 네 가지가 가슴 통증을 일으키는 근육과 신경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장흉신경이라고, 이게 목에서 신경 내려간 다발이 눌리게 되면 굉장히 통증, 아주 심각한 통증을 유발해가지고 거의 심근경색과 거의 대등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복직근이 여기 갈비에 붙여있죠. 이렇게 당기면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이에, 목 사이에 근육, 노란 신경이 눌려버리는 거죠. 이 근육이 딱딱하게 말라버리거나 긴장되어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통증 치료 공부를 한 원장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경험이니까. 매우 쇠약해 보이는 70대 후반 할머니가 단체로 관광지에 놀러 오는데 이 할머니가 갑자기 가슴이 너무 뻐근하면서 숨쉬기가 힘들다고 하니까 같이 오신 분들이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바로 눈앞에 병원이 보이니까 뛰어 들어온 것입니다. 개인병원 원장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심근경색으로 의심되는 환자를 막 응급실 안 가고 뛰어 들어오니까. 그때 할머니 얼굴 보니까 때깔이 너무 안 좋더라고 돼 있다. 얼굴색도 안 좋고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괜히 법적인 소송이 걸리겠다 생각하고 바로 119를 불렀다고 합니다. 119를 기다리는 동안 또 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환자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혈압, 당뇨 체크하니까 정상인데 혹시 몰라서 아프다는 가슴을 문질러 보니까 오른쪽 가슴은 통증이 없는데 왼쪽 가슴은 아까 제가 이 심장 초음파 프로볼 될 때 못 견디게 아팠댔잖아요. 그런 통증, 극명한 차이가 딱 보이니까 이거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했겠죠. 가슴 통증이구나, 근육통이구나. 이 신경이 누렸다는 것을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신경을 누르는 이 중사각근의 아래쪽을 치료를 한 겁니다. 바로 통증 치료하는 병원이니까 주사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바로 그 주사를 꽂고 빼자마자 이내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더니 같이 지켜보던 도는 사람들도 이게 무슨 조화인가 하고 얼떨떨해 할 정도로 통증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일주일쯤 지나서 그 할머니를 비롯한 그 동네 사람들 11명이 단체로 와가지고 여기저기 아픈 곳을 치료했다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30대 여자 환자 흉부통이 저한테 왔습니다. 저는 이런 드라마틱한 경험을 안 해봤는데요. 비슷한 경우는 있지만 이분이 이제 가슴이 아프대요. 젊은 여자인데 뭐 막 눌러볼 수도 없고.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지난주에는 여기가 좀 아팠었대요. 이번 주는 여기가 너무 아프대요. 아, 이건 심장은 아니고 가슴 근육이 있구나 싶어가지고 바로 이 목 치료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치료하고 나서 가슴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죠. 이러면은 아 이건 심장은 아니고 가슴 근육 통증이 있구나 생각하고 수액을 달고 치료를 마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일단 심혈관 질환을 의심할 정도로 가슴 통증이 심하면 심장 검사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했는데도 특별한 게 없다고 하죠. 아까 저처럼 뭐 한 30, 40% 정도 막혔는데 그걸로는 통증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혹시 목과 가슴에 신경이 눌리는 근육병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근육신경통에도 이 글리코 영양소가 유익할까요? 네, 이게 세포 표면에 있는 글리코 영양소 무엇이던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당사슬이 빼곡히 달려 있죠. 그 중에서 요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프로테오글리칸 컴플렉스, 프로테오글리칸이라고 되죠. 여러 가지 당사슬 중에서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프로테오글리칸. 프로테인이라는 것은 프로테인은 프로테인, 단백질에서 나온 말입니다. 글리칸은 당 단백질인데요. 그 중에서 글리코스 아미노글라이칸이 있습니다. 글리코도 당이죠. 여기도 글리칸도 당, 아미노 당이 이렇게 계속해서 두 개의 당이 반복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아미노당과 우른당이 계속 반복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다당체, 개그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신체 관절이든 근육이든 심장 근육이든 위장 근육이든 피부든 구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트륨을 끌어당겨 수분을 보습하는 스폰지 역할을 해서 세포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이 개그는 음이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CH2SO4, CO 다 음이온이잖아요. 음이온은 양이온을 끌어들이겠죠? 당연히 나트륨을 끌어당깁니다. 나트륨은 물을 끌어당기겠죠. 수분을 끌어당겨서 촉촉한 근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백다당 개그에 있는 황산기와 카르복실기, 음전기가 양전기를 끌어와서 약 1000배씩 나트륨과 수분을 끌어와서 조직을 보호한다네요. 좀 대단하죠. 이걸 이 프로테오글리칸을 만들어내는 당 영양소를 많이 드시면 근육이 촉촉해지면서 통증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1년 3개월 전에 했을 때도 통증이 급속도로 사라졌었고 이번에 일주일간 클린할 때도 통증이 급속도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스펀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요점은 진통제를 먹을 게 아니라 이 단백다당을 합성시키도록 당 영양소를 많이 먹어주는 것이죠. 그때 빼곡 이게 차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푸신푸신하겠습니까? 물론 글리코 영양소 효과를 높이는 보조요법들이 있죠. 동물 세포를 배양할 때 여기에다가 정수기 물을 넣어주면 다 죽습니다. 배양이 안 되죠. 실험에 실패하는 건데요. 뭘 넣어주냐면 0.9% 생리식염수를 기본으로 해줍니다. 약간 삼삼한 거. 나트륨, 마그네슘, 칼슘, 칼륨 같은 전해질을 넣어주고 포도당, 아미노산, 비타민 넣어주는 것이죠. 소위 혈장은 실험실이니까 넣어주는 우리 몸에는 혈장이 있으니까 넣을 필요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세포 간질액과 성분이 비슷한 게 이 삼삼한 한식 국물이라고 우리 오영 원장님이 말씀 많이 하십니다. 세포 배양시 필요한 영양소를 국물로 삼삼한 국물로 드시면 좋겠고 병원에 오시면 당연히 이거 충분한 양의 비타민을 미네랄, 아미노산, 포도당, 전해질, 소금물 들어있는 수액으로 치료를 해드리는 것이죠. 수액은 이 수액이 물 숫자가 아니고 나를 숫자, 진액의 액체를 나눈다는 뜻이랍니다. 몸에 영양소를 나눈다는 의미인데요. 수액 치료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제 건강 상태는 아직도 저는 좀 이전 문제 때문에 바쁘기도 하고 많이 좋아져 가지고
목가슴 주사 치료 받으러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이거 도수 치료하고 그러면 좀 아파요, 근육이. 근데 그냥 치료하러 가기 싫다 할 정도로 많이 좋아졌어요. 언젠가 한번 가긴 가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아프면은 손으로 살살 제가 오래오래 셀프 도수 치료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번에 당장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주의해야 할 심장혈관센터를 알게 된 게 너무 다행을 생각합니다. 상황이 된다면 정말 한 1년이나 2년 있다가 다시 한번 심장검사 해보고 싶어요. 얼마나 좋아졌는지. 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좀 좋아졌다고 처음 식생활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네. 말초혈관 순환장애 있기 때문에 조심하도록 하시고요. 또 탈수 혈액순환 장애를 유발한 원인으로 엑스포 내과의원에서 계속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삼삼한 국물을 안 마시고 맹물 마시면은 소변으로 다 빠져나간다는 것이고요. 커피, 카페인이 우리 몸을 탈수시킨다는 것, 근육을 말리게 한다는 것이죠. 심한 운동 중독, 과로도 당연히 탈수시키겠죠. 몸이 아프다고 사우나 하시고 반신욕 조격하면서 땀을 빼버리면 정말 탈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샤워 정도만 하시면 좋겠고. 선풍기 사용을 하게 되면 피부에 피를 자꾸 말리니까 안 좋다는 것이고요. 환절기 때 요즘 환절기 옷을 얇게 입는 직원들이 좀 있는데요. 얇게 입게 되면 말초혈관이 수축이 되죠. 추우니까 수축이 되죠. 그러면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심해 주시고, 네, 하루에 커피 한 2잔만 마셔도 한 달에 소주 20병 먹는 것만큼 이뇨작용으로 혈액량이 감소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수면시나 안정 시에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모든 질환의 원인이 되고 암의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참 요새 힘든 세상이잖아요. 코로나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든데요. 몸과 마음이 힘든 세상에서는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만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십시다. 네, 한 달간 이렇게 수선을 떨면서 심장검사하고 내린 저의 결론은 심혈관 질환에도 글리코클린이 최고고 근육통에도 글리코클린이 최고고 심혈관이나 근육통이 동시에 좋아진다면 다른 질환들은 어떻겠습니까? 동시에 좋아지겠죠. 오늘은 제 경험을 말씀드린다 시간이 다 갔는데요. 다음에 기회 되면 최근 1년 동안 제가 권유해서 글리코 영양소 드시고 나서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만성 질환들이 한꺼번에 좋아지고 몸도 슬림해지고 최근에는 정신과약도 안 먹게 된 환자들도 있어요. 의사인 저도 놀라는 그런 경험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글리코 영양소와 함께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